매물이 급증하고 있는 신도시입니다. 예전에 저희를 가장 싫어하는 동네로 등극할 뻔했는데 동탄에서 저희를 너무 싫어하는 바람에 한 그 다음 정도로 싫어하는 동네로 보시면 되겠죠. 어느 정도 싫어하는 걸 뭘로 척도로 판단하느냐, 진짜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협박하는 댓글이 달린 도시가 세 군데가 있었다. 동탄하고 송도국제도시하고 또 한 군데가 여기입니다. 다산이죠. 송도는 관 들고 오라고 그랬었고 동탄은 칼 맞는 거였고 다산은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예전에 다산 한번 떨어진다고 했더니. 자, 그래서 보면은 명실상부 10억 클럽이라고 하죠. 다산 신도시의 10억 클럽에 가입한 단지는 뭐 진짜 있는 클럽인 것 같아요. 언론들 당들 모였던 거 관땡 클럽 그런 것처럼 10억 클럽도 진짜 있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그러면서 경의중앙선인데 교통호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뭐가 있어요? 마가트로 돌지 대부분. GTX가 직접 지나는 것도 다산이 아니라 별내고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도 엄청나게 뜬다. GTX 호재 다산동 하면서 엄청 뜨고 있다. 그러면서 막 여기가 엄청 대단한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GTX 호재 늘 이야기했고 GTX 호재가 박살이 난 이후에도 아직도 GTX를 찾고 있는 이유는 뭐다? 뒤늦게 GTX로 뛰었던 지역들이나 조금 지금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지, 기존에 GTX로 많이 뛰었던 지역들은 지금 다들 뚝뚝 떨어지고 거래도 안 되고 있죠. 그런데도 왜 아직도 GTX를 놓지 못하느냐? 그거 말고는 띄울 건덕지가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금리가 떨어지기를 해요. GTX 지역들에 엄청난 자족시설이 들어오기를 해요. 갑자기 뭐 엄청난 학군이 들어온다. 사실 뭐 학군으로 막 띄우려고 했던 게 이제 뭐 105 신도시 같은데 서울대 분교 들어온다 뭐 이런 거 띄우려고 했는데, 사실 중요한 학군은 중고등학군이고 중고등학군 자체는 쉽사리 만들어지지 않죠. 예전에 강남이 거의 마지막이었다. 그러면은 뭐 특별히 할 게 없죠. 그렇다고 그 이상의 교통호재가 들어오느냐? 그 이상으로 다룰 만한 교통호재도 없죠. 그러니까 남는 건 GTX밖에 없고 어떻게든 GTX로 물고 늘어지는 건데 이미 GTX 약발은 다 빠졌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매물이 늘어날까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그러면서 서울 뭐 매물 11% 증가했고 경기도도 뭐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 남양주 보면은 집을 내놓겠다는 이들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분위기다. 그러면서 주택수를 하나로 정리하면서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 같다. 자, 항상 예측샷을 씁니다. 그것을 진실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집을 많이 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남양주 전반적으로는 주간 매매 가격 지수는 보합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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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합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전세는 조금씩 오르고 있는 와중에도 말이죠. 그리고 전세는 보통 지금 상황에서 전세 오르는 곳들 보면은 대부분 어디서 올라요? 전세 대출이 많은 단지들은 대부분 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오른 이유가 늘 말씀드리지만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라 저금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들어가면 들어간 단지일수록 위험하다. 그러니까 1억 미만 갭투기 이런 단지들은 전세 가격 역시 전세가율이 낮지만 전세 가격 역시도 뭐 1억에서 많아봐야 2억 정도니까 그런 데는 대출 안 받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영향이 크지 않죠. 근데 반대로 전세가 5억, 6억, 7억 이 정도만 되더라도 금리 인상 영향을 받아서 전세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인다. 즉 다산보다는 그 외쪽 남양주, 거기가 1억 미만 갭투기들이 많죠. 그런 지역들이 전세가가 아직 오르고 있는 거다. 그리고 전세가율은 전반적으로 거의 이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다산동 매매 거래량 보면은 그래도 한 100건 정도 나왔었죠.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워낙 침체기였죠. 엄청난 바이러스니까 그때 몸을 한참 사릴 때도 99건 나왔는데, 작년에 안 나와도 64건은 나왔는데 지금 10월 이후 전반적으로 다 침체죠. 10월이 몇 번째예요? 두 번째 금리 인상이죠. 그리고 그 뒤에 거래량 개박살이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과거 보시면은 과거도 저금리로 계속 가격을 띄웠죠. 그러다가 2017년 11월 그리고 2018년 11월 두 번 올리니까 이때부터 침체가 시작됐었죠. 이게 원래 장기화되는 거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던 상황이고 미국부터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한번 낮추고 이거 당연히 오래 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끝났어야 되는데 코로나 터져서 지금 투기꾼들이 운 좋게 집값 올랐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상황에서 집 사는 인간들은 미친 짓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첫 번째 올리니까 확 떨어지고 두 번째 올리니까 확 떨어지죠. 그리고 이게 지금 현황이다. 그런데 아직도 본전 생각이 굉장히 심하고 과거에는 손절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막 영끌 많이 들어오고 거기다가 이제 증여로 넘어간 건 또 한 5년 버텨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본전 생각나서 버티고 있는데 버티면 버틸수록 위기라는 것들은 다 드러나고 있죠. 타산 거래 현황 보면은
마지막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 전에 막 10억 찍고 10억 4천 찍던 게 지금 9억 8천으로 떨어졌죠. 역시 10억대, 10억 클럽들 지금 다 9억 클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9억대 찍었던 데도 지금 8억대로 떨어졌죠. 전세 같은 경우도 막 폭등한다 하더니 조금 오르다가 멈춘 상황이죠.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전세는 어디서 오르고 있다? 여기서 다산에서 오르고 있는 거로 보이진 않죠. 여기 역시도 쭉 떨어지고 있죠. 여기도 이제 10억 클럽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고 있었을 텐데 9억 5천까지 갔다가 8억 찍고 여기 2층이니까 8억 5천까지 떨어졌죠. 11억 찍던 게 9억 클럽 돼버렸습니다. 9억 3천 찍던 게 지금 8억대로 떨어져. 전세 가격 역시도 뭐 올리려고 했던 시기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죠. 여기 훅훅 떨어진 것도 있지만 여기에 비해서 올랐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고점에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죠.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 왜? 사실 교통호재로 뜬 지역이 지금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교통호재는 교통이 들어와야지. 근데 물론 매매하는 사람들은 미래 가치를 뭐 생각해서 교통이 들어오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샀다. 그래서 먼저 그런 마음들이 선반영돼서 올라간다고 칩시다. 전세는 교통호재랑 관련 없죠. 교통호재가 들어와야지 비로소 아 편하구나 하는 거지. 여기에 GTX가 들어올 거니까 한 5년 뒤에 들어올 건데 내가 2+2로 4년 동안 전세 살 거니까 비싸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결국엔 다시 꺼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매물. 갑자기 이런 상황이 등장했습니다. 전세, 월세. 그러면서 갑자기 4월 26일에 급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보통 이렇게 매물이 급증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둘 중에 하나죠. 통계를 잘못 잡았어요. 아니면 대량 입주가 들어왔는데 폭망하게 되는 경우. 또는 어떤 경우 있어요? 분양 전환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쏟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됐느냐? 요 매물 증가가 대부분 요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데서 쭉쭉 늘어나고 있다. 한두 개 단지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한두 개 단지에서 문제가 터진 게 아니라 전반적인 단지에서 문제가 터졌다는 소리는 지금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매매도 안 나가고 전세도 안 나가고 월세도 안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 과잉이라는 소리죠. 공급 과잉이 터졌다. 그래서 공급 과잉이 터졌다는 소리는 여태까지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올랐으면 저기는 떨어져야죠. 왜 근데 요즘에 기사로 안 다뤄요? 저런데? 갑자기 매물이 급증했다. 저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취재해서 올려주는 게 기자의 본분 아닌가? 떨어지는 실거래가는 외면하고 신고가만 골라서 쓴 다음에 저기 가상의 인물 만들어서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취재나 하고 누군가 아직도 심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저렇게 딱 드러나는 것들을 직접 조사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저게 통계의 문제이냐 아니면 단지가 들어와서 문제이냐 이런 것들을 취재해야지 기자죠. 이런 것들 기사 누지고 찾아봐도 없죠.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고 뭐 물론 이게 아니더라도 자 이때 막 무슨 매물이었어요? 이때가 자 요 6월 1일이 양도세, 보유세 동시 강화 시점이죠. 그래서 그 전에 팔자 하고 매물 내놓던 시기보다 지금 아이고 발등에 불 떨어졌다 하고 매물 내놓고 있는 시기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만큼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강력하다. 선거 전으로 지금 전월세 줄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확 늘어난 거 말고도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뭐 이번에 빅스텝 때문에 아마 전세 가격 영향 더 받을 겁니다. 그리고 입주는 진건에 하나 남았죠. 아이고 공급 부족인데요. 241가구밖에 안 들어와요. 공급 부족 아니죠. 매물을 보면 답이 나오죠. 핵심은 공급 과잉 공급 부족은요. 매년 얼마씩 들어왔는데 그만큼 안 들어오면 공급 부족이다. 혹은 많이 들어왔는데도 그냥 사람들이 찾으니까 공급 부족이다.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수요 대비 공급이 얼마나 부족하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은요. 매물이 쌓이면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거고 매물이 장기적으로 줄어들면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거다. 6월 1일 같은 특별 이벤트 전에 갑자기 늘어났다 줄어드는 거 말고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요만큼 공급이 들어와도 매물조차 소환되지 않는다면 요거는 사실 공급 부족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 다산신도시 교통호재를 엄청나게 띄웠어요. 사실 다산신도시의 교통호재를 이제 GTX로 띄우는데 다산신도시 GTX 아니죠. 다산신도시 뭐예요? 8호선. 엄밀하게 말하면 GTX로 띄우려면 다산이 아니라 별내를 띄워야지. 그래서 그 전에 도농역 하나밖에 없었는데 8호선 들어온다고 해서 8호선도 거의 외곽 쪽으로 돌죠. 그런데 요거 가지고 엄청나게 띄었다. 그래서 보면은 다산신도시 뭐 가격이요. 다산이 10억 할 때가 돼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 막 미사나 이런 데랑 막 비슷하게 받으려고 하는데 1층 상가 막 5천만 원씩 받으려고 하고 평당 그런 것들 보면은 거품이 엄청나게 쌓였는데 여기든 저기든 신도시라고 도그나 카우나 들어가서 띄운 지역이죠. 그리고 지금 10억 클럽 강제 탈퇴 중이죠.
그리고 매물은 급증하고 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완연한 하락장의 초입부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